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 삶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영감. 우리 영감하면 슈가 너네 남편 얘기하는 거니?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어떤 생각들, 혹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퐁퐁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살면서 생활하면서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의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토크, 북리뷰, 북유튜버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제목부터 너무 끌려서 이 저자의 북토크까지 갔다 왔던 그런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짜잔! 요 표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네, 작가는 서메리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카툰이 있는 자료들이 많은,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책이 그렇게 와 닿았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자랑할 게 있어요. 다름 아닌 제가 북토크에 다녀왔을 때 아리따운 서메리 작가님한테 직접 사인도 받았답니다. 네, 제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유 없이 좋아하고, 좋아하면 찾아보게 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서메리 작가님 북토크를 초대해 주셨을 때 사실 갈 수가 없는 스케줄이었는데 제치고 달려갔습니다. 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러면서도 재밌고 공감 가고, 그러면서도 회사 체질이 아니어서 퇴사를 하신 분들에게 꿀팁까지 전수해주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실까 궁금했어요. 예, 다녀왔고,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는 회사 체질인가 아닌가, 왜 내가 회사 체질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하고, 뒷부분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의 어떤 꿀팁과 그런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참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33페이지에 자격증 하나, 심지어 운전면허조차 없는 문과 출신의 줄곧 사무직으로만 일해온 내게 프리랜서로 일할 기술이 전혀 없다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빼면 프리랜서는 지금 이 시점에 내게 꼭 맞는 결론으로 느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가 이제 한 7, 8년? 6, 7년 정도 돼가는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 문과 출신에, 물론 이제 마케팅 베이스도 있었지만 어떤 이렇다 할 사회가 좋아하는 자격증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줄곧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만 다녀왔던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날 밤에 사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 올까? 내일 아침이 오기는 하는 걸까? 되게 불안했고 막막했죠. 예. 그래서 제게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그랬어요. 저와 같이
뜻한 바도 있었지만 뜻만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지 않았을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오기 마련인데 그때 이렇게 옆에서 괜찮아. 회사 체질이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이런 책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랬다면 더 여유 있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회사 밖에서의 삶을 제가 더 찾은 여유 있게 찾았을 텐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당당한 제목에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아쉽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에야 만나게 된 이 책이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책을 읽는 그 어느 대목에서는 저의 퇴사 시점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저와 같이 퇴사를 겪으신 분 혹은 또 퇴사를 앞두신 분들도 이런 그런 좀 동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었어요. 그 퇴사를 하는 날에 대한 내용인데 나는 목전까지 치미는 한보따리의 말대꾸를 꾹꾹 누르며 높으신 분의 요구대로 회사에 남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을 보다 개인적인 사유를 적어서 다시 결제를 올렸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소모된 나는 2015년 어느 초여름 마지막 퇴근을 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우 같고 되게 되게 지혜로운 편의 회사원이었다기보다는 좀 우직하고 일을 좀 도맡아 하는 편에 속하는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나 속마음보다는 조직이 원하는 거에 좀 충실했고 그거에 발맞추려고 노력했던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서메리 작가님의 그 마지막 퇴사하는 날에 이 부분 높으신 분의 요구대로 회사에 남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을 그런 사유를 적어서 저 결제를 올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저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는 감히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없었지만 다시는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혼자 이제 저한테 다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회사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내 의견을 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보다 그 과거에 내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좀 여우같이 똑똑하게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어느 날 밤에는 혼자 이불킥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반부로 갈수록 마냥 이제 회사 체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담론보다는 결국은 회사를 다니는 당신이나 회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나 다른 일을 하는 당신 그 두 분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어떤 내용이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이제 마무리로 갈수록 이제 작가님이 이 제목을 다한 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이 어느 정도는 회사 체질이면서 동시에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이라면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한편 사회생활의 고충 때문에 힘들어하는 타입이라면 제3의 선택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요약하자면
결국 필요한 자질이란 회사 체질의 개인적 요소를 모아놓은 집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거는 책임감과 인내심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한 지 4, 5년 돼가고 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정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롱런하고 더 오래 이제 롱런하는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롱런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 책에서 말하는 회사 체질인 분들이나 회사 체질이 아닌 분들, 이 두 분 모두에게도 중요한 거는 책임감과 인내심이었더라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네, 이거는 경험을 해 보면 더 이제 와닿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규칙적인 좋은 루틴을 가지고 일을 해야 구멍남 없이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뒤로 갈수록 프리랜서로 일할 때 꿀팁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제가 느낀 꿀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프리랜서를 할 때 이런 부분이죠. 프리랜서가 반드시 한 가지 직업만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전하자면, 프리랜서 생활 초기에는 보통 남는 시간이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다른 분야에 도전할 시간적 여유가 넘쳐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자극과 다양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시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도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 제 사업을 결정을 할 때 뭔가 되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야 돼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되게 좀 뭔가 한우물 파지 않으면 뭔가 좀 비전문적이고 아니면 자기 방향이 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선입관 아닌 선입관 같은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얼리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주얼리만 해야 돼, 쇼핑몰만 해야 돼, 블로그만 해야 돼,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말씀처럼 프리랜서의 초반기에는 이게 어디서 나의 재능과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거를 접하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여러 가지의 또 작은 전문성들을 키우다 보면 보다 더 다양한 기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꿀팁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도 회사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그 가정을 했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의 초반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단호히 말하건대 체질은 잘못이 아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너는 어째서 복숭아를 만지면 두드러기가 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회사 체질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복숭아 알레르기 관련된 카툰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작정 뛰어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만 때려치우고 나오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 다양한 길들을 두루 살펴본 뒤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결코 당신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내용상으로는 문장인데, 제가 만약에 그 대기업을 그만둔 그 7, 8년 전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제 옆에서 해주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책이 요즘 이런 퇴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회사만이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를 뭐 바로 나오시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이 아니지만,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면서 넥스트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책이 출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시점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도 저는 지나왔지만 꿀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생각을 해요. 이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정된 마음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막막하게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마음가짐부터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 체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체질이 아닌 당신을 위해, 프리랜서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어떤 굉장히 실질적인 꿀팁이 담겨있는 귀여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슈가의 우리 영감 카테고리에서는 회사 체질 아니라서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